그 가로수길이 그러면서 이제 예술적인 부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새벽에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던 그런 곳인데, 가로수길에서 소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구경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임차인을 받을 수가 없는 곳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 상권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랑 전혀 다른 소비를 원했던 겁니다. 상권이 어떤 현금 흐름이 오히려 막혀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채북스 인터뷰 코너인데요. 사실 이 채널은 상업용인 그런 인터뷰는 아니고요. 제가 책을 읽고 책의 저자를 모실 수 있다면은 그 저자분들을 직접 모셔서 책 내용도 채북스를 통해서 소개는 하겠지만, 그 책을 어떻게 썼는지, 또 채북스 책을 통해서 전달해드리지 못한 그런 얘기들도 같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좀 기획을 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왼편에 앉아 계신 분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빌딩 투자 리셋이라는 사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책을 쓰셨던 임광선 작가님을 모셨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딩 투자 리셋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공인중개사 임광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포동에서 빌딩이랑 신축 부지 전문 중개를 하고 있고요. 실 업무를 하면서 15년 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녹여서 소비자분들께서 빌딩에 투자를 관심 가지신 분들께서 좀 더 시장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서술하여서 책을 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도 책을 읽어봤고 책의 서평도 제가 썼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소위 책에서 말하는 그 간판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간판론을 읽고 한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도 되게 신선했는데 막상 책을 통해서 보니까 더 좀 와닿아가지고요. 간단하게 책에서 얘기하셨던 좀 간판론이 어떤 내용인지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우선은 간판으로 해가지고 상권을 말씀을 드리는 건,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 그 상권의 로케이션이라던가 어떤 유동인구, 그리고 그 어떤 소득과 소비의 수준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하게 되면은 무슨 뭐 투썸 플레이스가 있다, 스타벅스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커피숍이 있고 학원이 있고 아니면은 뭐 유흥 쪽에 그런 주점들이 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소비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이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노리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지만 주 고객 타겟층은 학부모님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간판을 보면서 그 상권에 대한 소비와 어떤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간판을 보고 상권의 그 구매자나 소비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저 유튜브도 사실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특정 유튜브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도 클릭이 많이 되는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어떤 영상들이 좀 소비가 되는지를 유튜버들은 서로 다른 채널을 간단히 보기만 해도 알게 되는데, 네. 마치 간판이라는 게 그런 소비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간판도 그냥 뭐 층수별로 얘기하셨던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층수별로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3층 이상의 그 일반 소비가 되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홍대라던가 건대라던가 강남역처럼 어떤 그 모임 문화가 되는 데들은 3층 이상으로 펍이라던가, 아니면은 건대 같은 경우는 뭐 연인들이 가는 뭐 DVD 방이라던가 아니면은 바 같은 형식들의 그 소비 간판들이 3층 이상까지 좀 올라가 있고요. 네. 뭐 아니면은 당구장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그 주 모임이 이루어지는 간판이 보이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 돌아다니면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골목 상권 같은 경우는 1층에 주로 식당들이 모여 있고요. 2층에는 드문드문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1층에 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보통 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이상으로까지 소비가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건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상권이다. 그래서 유명한 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층 이상까지 간판이 있는 상권은 되게 활성화가 된 좋은 상권이고, 네. 그리고 그게 아닌 상권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 상권은 아니다는 그 기준선이 소위 3층 간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산에서 오고 의정부에서 오고 경기 남부에서 모이면은 보통 홍대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렇게 모임을 잡는 장소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는 장소들이 그런 3층 이상까지의 간판이 모여 있는 네. 그런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확실히 그 활성화된 상권은 3층 이상에서도 간판이 좀 짱짱하게 달려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3층 이상에는 간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간판론을 가지고 네. 상권을 판단하는 툴을 지금 여기 이제 쓰셨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상권 투자에 대한 어떤 제의를 상가나 상권 투자 제의를 좀 받았을 때 그 길을 한번 보면서 1, 2층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3, 4층 그 경계선을 보면은 네. 상권이 실제로 괜찮은지 아닌지 좀 알 수 있는 좀 기준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소비를 위해 인구들이 유입이 되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 다른 많은 상권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부동산 대학원을 가면은 상가나 상업용 건물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서들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좀 나름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고, 그래서 작가분을 좀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건물 중개를 좀 오래 하셨던 중개업을 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지난 소위 십수년간 부동산의 중개,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상가일 수도 있고 뭐 상가 주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꼬마 빌딩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비아파트 부동산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창기 때 좀 이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다음 질문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여쭙고 싶어요. 우선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B2B나 B2C 형식의 영업 쪽에 직장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내 것을 해야 되겠다. 뭔가 그 회사 안에서 주어진 것만 하는 것보단 제 것을 하는 게 저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이 일을 처음에 저는 했을 때는 약간 이력은 좀 특이합니다. 로컬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전월세 아파트까지 진행을 다 해봤었는데요. 일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그 B2B 영업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기업들을 좀 상대하는 게 좋고 직장인들을 상대하는 게 좀 편했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해왔던 만남들이 그런 유형들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 임대와 뭐 이전 같은 사업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네. 좀 더 큰 단가가 큰 쪽으로 난이도는 힘들지만 어찌 보면은 경쟁률은 일반 뭐 아파트나 상가들보다는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빌딩 쪽으로 좀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중개업을 좀 하고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뭐 소위 투자 대박도 좀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투자 좀 쪽박도 네.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요즘에 아니면 좀 기억나는 좀 투자 대박건이라든가 실제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네. 또 투자의 실패 사례라든가 네.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는지. 뭐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네네. 성공 사례는 우선은 본인의 목적이 명확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아, 뭐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 건물을 사야 된다는 게 명확하신 분이셨고요. 네. 약간의 당장의 그 손실이 조금 눈에 사실 손실은 아니고요. 네. 아, 이익이 네. 조금 덜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시더라도 목적이 명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실행을 미루고 조금 더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오히려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그때 했어야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지난번에 봤던 물건 그때 그것처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쉬운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뭐 손실을 보시는 쪽으로 좀 가게 된다면 급한 마음에 유행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뭐 경리단길이라던가 네. 뭐 핫플이라고 해서 여기가 왜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소비자들이 왜 이곳에 와서 돈을 쓰는지 이게 유지에 대한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뜨거우니까 그때 온기에 좀 달려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최근 사례로 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강남에서 네. 황금성이 다른 데보다 좋다는 이유로 네. 꼬마 빌딩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꼬마 빌딩에서 대부분이 이제 임대료 상승을 위해서 사옥으로 만드세요. 통임대 형식으로 만들어서 네. 진행을 하시는데 최근에 뭐 한 2년 안에 이렇게 꼬마 빌딩 하셨던 분들 중에 입지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네. 지금 공실로 온전히 그냥 간판문을 손해만 몰라서, 네. 네, 그러니까 이 네. 간판이라는 게 네. 당장의 간판도 있지만 네. 회사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회사들이 좋아하는 지역, 회사들이 주로 머물고 싶어하는 입지들이 강남 안에서도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강남이니까 되겠지라는 유행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큰 손실을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도 21년, 22년 상반기 때 그때 막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크게 하고 레버리지 높이는 방식으로 빌딩 투자를 많이 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내몰려서 투자를 했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뚜렷한 게 아니라 그냥 남들 다 하고 지금 아니면 돈 못 벌 것 같고 이런 좀 조급함에 네. 의사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면서 포지션이 지금 잘못 좀 물리거나 하는 분들이 요즘에 조금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사실 이거는 뭐 개인만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제가 뭐 대체투자위원도 좀 하고 했었는데 기관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저쪽 금융기관이나 저쪽 운용사가 하는데 우리도 네. 하자 막 이러면서 뭐 하다 보면은 뭐 개별에 대한 정확한 그 분석을 하면서 한 게 아니라 뭐 수치상으로 엑셀은 좀 숫자가 잘 나오는데 실제는 아닌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우선 넓은 도로가 좋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넓은 도로가 아니라 주로 걷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건물을 사더라도 이 건물이 상가로 운영이 될지 회사로 운영이 될지 그러면 여기에 오는 중소업체들은 어떤 업종들이 선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 네이버나 다음을 통한 지도만 보더라도 검색이 가능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간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간판론 3, 4층에 대한 얘기를 저희 사무실도 충무로고 충무로가 요즘 또 을지로 입구 쪽으로 가면 또 힙지로라 그래가지고 아, 네. 요즘 또 트렌디한 그 힙지로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무실 저희 사무실 위치가 4층이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그럼 간판론에 근거했을 때 4층 간판이 짱짱하게 달려 있어야지 요 길이 괜찮은 길인데 저 힙지로 쪽이든 이쪽이든 보면은 4층 건물짜리가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4층까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무실 임차하러 처음 왔을 때요. 네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와보니까 장사가 생각보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충무로나 을지로 입구가 힙지로 길이고 장사가 된다고 좀 들어가지고 네. 그런 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저조한 유동인구나 손님으로 인해서 그 상가 임대차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거나 그 건물 매입했다면은 네. 공실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네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10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충무로역이랑 되게 가깝잖아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메인 상권은 10지로 상권 쪽입니다. 네, 을지로 입구 쪽 가는 예, 길. 거기서 이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골목에서는 이 손님들을 유입할 수 있고 네. 그런 매력이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가장 큰 게 단가잖아요. 네. 그 단가와 공간에 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또 여기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니까 네네네.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은 거기서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는 좀 네.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오실 때 오늘 또 제 땀을 헉헉이면서 오셔가지고 제가 엘베 4층 엘베가 없는 거 아, 예. 이 건물 제 거 아닙니다. 아, 네네. 아, 너무 멀어가지고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좀 책 내용이나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희 책에서 간판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상업용 부동산의 기본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저는 보통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다룬 책들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저기 좋다, 뭐 다 네. 온통 이런 책이었는데 이게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좀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또 그런 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상권을 보실 때에 어떤 뭐 추천을 받고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찍어서 얘기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남이라고 해도 블록마다 다르고 골목마다 다르고요. 또 어떤 곳은 뭐 우리가 로케이션이라고 하면 역세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역세권이어서 좋은 데가 있고 역세권이라서 안 되는 또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에 맞춰서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한 각도를 제가 책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내용이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내용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형식으로 글을 썼던 이유가 본인들이 다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권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역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 책의 안에 나와 있는 이 시각들을 가장 적합한 것들을 적용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 사실은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만 얘기했는데 뭐 가로수길을 포함해가지고 네. 가로수길, 경리단길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훑어 지나간 그런 상권과 길, 뭐 대치동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분석들을 여기 좀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원래 그 골목들이 상권들이 가지고 있는 시작을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 틀이 생각보다 빨리 바뀌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좀 두려운 게 네. 가로수길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가로수길요? 근데 예. 지금은 가로수길 사람들 많이 안 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수길이 저는 촌놈이었는데 가로수길은 그 당시에 매우 힙한 길이었고 네. 그리고 가로수길은 소위 연예인들 걸어다니는 그런 길이면서 점점 비싸지더니 네. 그래서 중간에는 몇 번 이용을 했었거든요. 가로수길 그 맞은편에 국민연금 제 전주 내려가기 전에 국민연금 본사가 있어가지고 네.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그 세미나를 하러 가면은 점심시간 때 끝나거나 이러면 가로수길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되게 굉장히 트렌디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게 되면서 지금 아예 안 가게 됐어요. 원래 소비가 이루어지던 골목은 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 옆에 세로수길이라고 불리는 데까지는 피전 음식점들이 원래 있어서 네. 소비가 이어졌는데 가로수길이 원래 생겼던 시작은 그 예술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의 유료 화랑이 생긴 데가 가로수길이었고요. 네. 그 가로수길이 그러면서 이제 예술적인 부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새벽에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던 그런 곳인데 일반 개인들의 소비들은 가로수길에서 실질적으로 뭐 식당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로수길에서 소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구경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임차인을 받을 수가 없는 곳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좀 말하기보다는 네. 그냥 이 상권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랑 전혀 다른 소비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권이 어떤 현금 흐름이 오히려 막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그 길이 갖고 있던 맥락이랑 맞지 않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거꾸로 가격대는 굉장히 비싸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현재는 그 길을 이용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길을 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다는 그렇죠. 거죠.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건물은 실질적으로 몇 군데가 안 되고요. 네. 개인 소비자들, 뭐 임차인들 사무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 된 거죠. 아. 이게 어떤 부흥해서 된 거냐? 물론 부흥해서 된 거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가격이 오른 것과 상권이 부흥한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균형이 맞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로수길에 보면은 자산운용사에서 네. 만든 상권 길이 있습니다. 건물이. 예. 그것도 실질적으로 여기가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면 과연 그곳이 죽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썸네일 잘 만들어서 조회수를 높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네. 영상 퀄이 낮다면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다 예술.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제 기승전 무조건 유튜브야.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다 보니까 상업용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우선은 소비력과 지속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뭐 어떤 업체 간의 인프라가 깔려 있는 데가 좋은 것처럼 소비자가 들어와야 되고 내가 건물주라면 건물주의 소비자는 임차인입니다. 그 임차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종로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썼는데 네. 종로가 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건 그 주변에 있는 그 중심 업무지구 우리가 이제 CBD라고 부르는 네. 그 중심 업무지구에 대한 직장인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직장인들이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상권들, 먹자 상권들은 오히려 더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얘가 원래 지니고 있었던 그런 맥락을 유지하는 그런 상권들은 지금도 살아 있는데 네. 그런 게 뭔가 변화를 한다는 게 나쁜 것만 아니지만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했을 때 그거를 잘 캐치하지 못하면은 상투 잡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네요. 근데 지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책 저희가 종로 상권 조금 약간 얘기했고 가로수길 약간 얘기했고 그리고 아까 모두에 설명할 때 대치동 포함해서 이런 살짝 얘기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지역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 가지고 더 디테일한 상권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취합해 가지고 저는 도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도시 얘기에는 좀 건축이라든가 건설 아니면 도시 계획 이런 것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다 보니까 실제 우리 개인들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시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었는데 이 책은 그 좀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책만이 아니고 그 좀 경계선에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게 됐거든요. 임광선님은 이제 어쨌든 우리 채널에 처음 나왔고 사실 우리 네.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서 영광입니다. 아니 뭐 제가 영광이죠. 제가 영광이고 그리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너무 짧게 끝내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마무리 멘트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 오랜 기간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종사하셨고 지금 이렇게 새로 일을 시작하고 이제 책을 좀 내셨는데 앞으로 건물이라든가 상업용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거나 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걸 좀 유의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결국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를 하더라도 젊은이들, 요즘에 뭐 대학생들 밖에서 술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변화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은 계속 돈을 쓰게 될 거거든요. 회사를 가면은 점심을 사 먹어야 되고 아무리 회식 문화가 사라졌다고 해도 저녁 모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쪽에 좀 더 몰려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지를 보시는 게 그 근처에 꼬마 빌딩이든 아니면 중소형 빌딩이든 그런 네. 빌딩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고 추후에 좀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채널에서 빌딩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신 분들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 많잖아요, 그죠? 네, 다 많을 거라 생각하고 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벌어놓은 거를 저 사실은 광서님을 모시게 된 게 제 주변에 건물 투자했다가 작년 재작년에 큰 이제 위기에 빠졌던 분이 계신데 위기의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금액도 큰데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적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를 보고 싶었는데 빌딩 투자 리셋이라는 책을 제가 앞에 세워놨는데요. 이건 이번 달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평을 써달라는 요청에 서평 써달라는 요청 사실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근데 쓰다가 이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인터뷰까지 모시게 됐고 이 인터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저자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더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네. 하겠고요. 네. 다음에도 또 더 이제 우리 채널도 그렇지만 더 좋은 더 높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같이 인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